안녕하세요, 딥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오늘 저희가 진행해볼 기업은 바로 신용보증기금 신입직원 채용 항목풀이입니다. 여러분들 신용보증 기금하면 사실 어떤 문항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네, 아무래도 논술 문항을 좀 가장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항목풀이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막연하게 보시면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문항을 읽어보면 사실 말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거를 이제 1500자나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신용보증기금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랑 한 단계 한 단계 스텝별로 접근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 저를 믿고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항목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문항은 바로 1번 문항입니다. 그냥 1번 문항 아니고요. 바로 논술 1번 문항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길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걸 파악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기업 지원, 채권시장 안정화를 통한 PCBO 발행, 그 다음에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 이런 것처럼 유동성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신용보험이나 팩토링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한국 경제의 공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지원자가 생각하는, 즉,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신용보증기금의 공공안전망 역할은 무엇이며, 그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 아주 여러 가지 묻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안전망 이렇게 말 생각해 보시면 말만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안전망이 뭔가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물망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위에서 떨어질 때 땅에 닿지 말라고 이렇게 그물망 채워놓는다든지, 넘어지지 말라고, 아니면 이제 홀 같은 거 파여 있을 때 거기 빠지지 말라고 보통 그물망을 채워놓는데, 그것처럼 어떤 우리가 떨어지거나 위험에 닿았을 때 거기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가 바로 안전망입니다. 그러면 이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안전망을 해주는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서술하시고, 그러면 이런 안전망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사업을 집중해야 되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문항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사실 원하는 좀 답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저랑 파악을 할 텐데, 자, 여기서 팁입니다. 자, 이 1번 문항 그냥 보시면 그냥 공공안전망 묻고 있구나, 그냥 사업 내용 묻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면 이 문항을요 10번 정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저도 진짜 10번 읽어보니까 원하는 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답이 오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보이는, 자, 재난피해 기업 지원,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PCBO, 그 다음에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 요렇게 쭉쭉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 있죠. 바로 이 사업들이 힌트입니다. 어떤 힌트인지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상반기 혹시 문항 기억하세요? 그 프론트 원이라는 걸 예시로 나왔던 문항이 있는데, 민간이 끌고 이제 정부가 미는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신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요번엔 조금 반대된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주제를 냈을 때 조금 어려운데 프론트 원의 사례를 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원을 좀 저희가 꼼꼼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즉, 그 프론트 원 예시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사업들이 그냥 의미 없이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상반기 프론트 원처럼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사업들을 조사하면서요, 자, 신보가 공공안전망이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각각 사업들이 어떤 공공안전망 역할을 하나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재난피해 기업 지원, 그러니까 보니까 천재지변 같은 거,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와서 호우로 인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난재해들, 아니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PCBO 발행, 이런 거는 요새 건설사 문제도 있고요. 어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작은 유동성,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PCBO 발행을 하기도 했고, 또 실패 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재난재해처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위기를 겪은 분들에게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신용보험, 이건 뭔가요? 기업의 상거래에서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제도죠. 그리고
팩토링 같은 것은 이제 기업들의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업들을 쭉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신용보증기금이 안 하는 게 없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보면 진짜 천재지변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패한 기업들, 그리고 아니면 아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인데 돈이 좀 문제가 생겼어.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기업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 신보가 지금 공공안전망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관련된 위기에 정말 A to G를 지금 다 지원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느낌을 어디서 또 확신을 얻을 수 있었냐면요. 바로 이번에 6월 1일 날 있었던 창립 기념회에서 나왔던 이사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신용보증기금은 대구 본점에서 개최한 2023년도 1차 전국 본부 점장 회의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어떤 뉴 비전 체계를 선포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요. 자, 보증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즉, 기업 지원 종합 솔루션 제공기관이다. 이 키워드랑 그 다음에 신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신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더 키워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넘어서서 더 많은 사업들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즉, 신용보증기금은 말 그대로 보증기금이기 때문에 보증 사업을 잘하면 돼요. 보증을 잘 제공해주면 돼요. 근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부터 해서 재난지원까지 해가지고 보증 이외의 사업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용보증기금은 우리 이름답게 보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이 필요한 도움이라면 우리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 그걸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기사에서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신보는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 위기 극복과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정책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 네, 당연한 말이죠. 본인의 역할을 다해야 되죠.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복합 위기 대응에 주력할 예정이다. 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것처럼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가져가는 기조 자체가요. 자, 두 가지 시사점으로 한번 귀결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경제 위기 극복입니다. 즉, 신보는 지금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제 위기에 있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기조예요. 자, 두 번째,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 보증 그 이상, 말 그대로 보증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중소기업에게 지금 위기 상황이 닥쳤어? 근데 어떠한 도움들이 필요해? 라고 하면 우리 신보가 지원할게 라는 이 기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라는 적에서 좀 정부가 소극적인, 공공기관이 좀 소극적으로 다가가는 측면이었다면 이번 하반기 문항에서는요, 좀 신보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사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시된 예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재난, 기후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PCBO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 없이 놓는 예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시들을 보면서 하나씩 관점을 도출해 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어디서 좀 관점을 도출해 왔냐면요. 전 첫 번째, 재난피해 기업 지원에서 한번 도출해 왔습니다. 신보가 사실 재난피해 기업 지원을 보면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민간에서 어떤 재난피해 수해 복구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떤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주변 관공서에서 이제 많은 지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우민들이나 이런 데들을 지원해 주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기업들은 누가 지원을 해주지? 라고 했을 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착안을 해와봤는데 자, 제가 여기 가져온 게 뭐냐면 사업 연속성 계획 BCP 보장의 역할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사업 연속성 계획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자, 사업 연속성 계획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상황이 다 생겨요.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테러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이고요. 제일 흔한 게, 예를 들면 태풍이나, 지진이나, 홍수 같은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한동안 있었던 코로나19, 이것도 사실은 진짜, 사업의 연속성 계획을 방해하는 일들이죠. 갑자기 발생한 일들이잖아요. 아니면 요새같이 정말 기후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 문제도 좀 있죠. 전쟁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요새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방류처럼 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도처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서 대응을 해야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사실 이런 걸 대응해 나갈 힘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없습니다.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대응하기 사실 좀 곤란하고 힘들어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상품을 제조해서 파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제품을 가득 넣어놨어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창고에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재고 자산들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들은 모두 매몰 비용이 되는 것이고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실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위기를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응하기 쉽지 않겠죠. 여분의 자금이 있어야 또 어떻게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이걸 생산해서 또 팔고 해야 할 텐데 만약에 정말 내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다 물에 잠겨서 팔 수가 없다면 그 돈을 회수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요? 그 다음에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드는 운영비 같은 것들은 어떻게 충당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사업 연속성 계획이란 게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냐라는 건 이 의미인데 자, 여기 제가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업 연속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기업들은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 대처했더라도 빠르게 원상적으로 업무가 복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도 여러분들 뭐 IT 기업이나 이런 데는요. 사실 컴퓨터만 있으면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게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여러분들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여러분들 마트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상권들은 그대로 피해를 입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와야만 돈이 벌리는 사업들은 그대로 사람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피해를 받았죠. 그에 반면에 어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재택근무나 비대면으로 업무가 가능했던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위기 대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업이 좌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이 도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BCP가 수립되어 있는 기관들은요. 예를 들면 뭐 13일 만에 업무가 복구가 가능했는데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은 뭐 41일이나 걸리더라. 평균적으로 이런 어떤 연구 보고서도 볼 수가 있어요. 저 이 연구 보고서 제가 저희 457D 항목풀이 그 게시물에 첨부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관점으로 풀어보실 분들은 그 게시물을 꼭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첨부되어 있는 파일도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가져다 쓰실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찾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꼭 같이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자료물들 보시면 이 도표의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CP를 봤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라고 봤을 때 말 그대로 이 BCP를 보장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우로 인한 특례 보증을 통해서 어떤 그런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자, 코로나19 때도 특례 보증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죠. 여러분들 이건 사실은 논술문항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이고 뉴스 기사만 몇 개 찾아보셔도 신보가 정말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의 사업들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계속성을 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특례 보증이나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이런 공공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의 계속성, BCP를 보장하는 역할을 신용보증기금이 공공안전망으로서 수행한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안전망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면 신보는 뭘 더 집중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특례보증 다각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재난재해가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어떤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환경오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폭우가 좀 많이 내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도로나 댐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서 어떤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기사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과거에 전례가 없던 새로운 사건이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례보증 다각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서 이런 어류들이 폐사해가지고 어민들이 받는 피해들 이런 것들도 한번 사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복합 위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신보에서 또 지원해야 되냐라고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자, 일단 민간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어떤 재난재해나 이런 것들로 피해를 받았을 때요, 사실 기댈 수 있는 곳이 민간보험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손해보험이란 거 아시나요? 어떤 기업들이 이제 피해를 막을 때 보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통 손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제가 이 보험제도를 좀 찾아봤더니 이 손해보험이란 것 자체도 대기업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업 휴지 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니까 0.1%밖에 안 됩니다. 즉 중소기업들이 민간 영역에서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안전망들이 역할을 수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민간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요거를 근거로 하나 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근거로는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하고 있는 사업들도요, 제가 상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이런 신청 조건들이나 봤을 때 일시적 경영 위기를 지원하는 상품인데도요, 이게 재무제표를 뭐 2년 이상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단기의 매출액을 봐야 된다든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물에 잠겨가지고 아무것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 2년 동안 기다려라 이러면 중소기업들 그 시간 안에 다 망하겠죠. 즉, 이 특례보증이라는 거는 그 위기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때 바로 실행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정규 상품이 커버하기 어려운 것들을 특례보증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 복합 위기가 정말 과거와 다르게 정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는 위기들이 다가오는데 그런 것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례보증을 계속 다각화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상품들은 이런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례보증 다각화를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아마 1500자를 일단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금 공공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했던 신보의 사례들을 넣어주시면서 대신에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또 집중하고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서술을 해주시면 1500자가 아마 다 채워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논술문항은 무엇보다 주장과 근거,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린 예시처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구나. 이 문항에서 신보가 요구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시고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논술문항이 또 하나 더 있죠. 포함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저희 항목풀이 게시판에 업로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특히 첨부 파일물들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소기업과 관련된 연구자료라든지 그런 보고서라든지 논문들 제가 많이 첨부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관점과 시각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시각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논술문항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수월하게 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풀이 진행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풀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